서비스 다운 그런 거 몰라요. AWS로 고가 영상 아키텍처 구축하기 발표를 맡은 이승재입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녹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3티어 아키텍처가 뭐냐, 그리고 AWS 베스트 프랙티스, VPC 이야기, 서브넷 이야기,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설계 순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티어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3티어 아키텍처란 3개의 논리 계층으로 분할되는 아키텍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 프레젠테이션 티어, 애플리케이션, 로직 티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티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웹 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론트 서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요청을 주고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계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티어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뭐 송금이 일어난다거나 회원가입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애플리케이션 티어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티어는 이름에서도 좀 유추할 수 있듯이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그런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웹 슬래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로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부르는 말이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3티어 아키텍처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된 근본 아키텍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클라이언트,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계층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예, 직관적이고 이렇게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맨 앞단에 클라이언트 서버 두고 뒤에 백엔드 서버 두고 그 마지막에 제일 뒷단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두는구나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에서 갑자기 이벤트 같은 걸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그 회장님 혹시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뉴진스 좋아합니다. 뉴진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에 특정 시간대에 접속을 유지하면은 뉴진스와 팬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시간대에 접속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근데 저희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요청의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서버가 다운이 된다는 것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3T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앞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맨 앞단에 있는 지금 클라이언트 프론트 서버인데 사실상 프론트 서버가 죽음으로써 그 뒷단에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백엔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장애가 발생했는데 마치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이런 레거시 3티어 아키텍처는 현대화의 대상입니다. 현대화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래 너네 이거 직관적이고 명확한 거 알겠어, 역할 분리도 잘 돼 있어. 근데 뭐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현대화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가용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가용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나 어떤 서버의 자원을 능동적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맞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어떤 부하를 분산시키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고가용성을 보장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레거시 3T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현대화를 시킬 건데요. 그래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3T 아키텍처의 모습인데요. AWS를 사용한 모습이죠. 자, 근데 프론트엔드는 모르겠죠. 좀 이상한 뭔가 그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끝부분에 이 초록색깔 보시면 이게 VPC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PC라는 틀 안에 이 모든 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영역 초록색깔과 파란색깔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서브넷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영역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는 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C2가 두 개가 있는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뭔가 이렇게 로드 밸런서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이 웹티어 대칭에 서버가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네. 그 가운데 로드 밸런서가 있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앱들이 뭔가를 해주나 보다라는 정도, 그 정도의 감각만 느끼시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또 다른 3D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거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겉에 초록색으로 VPC라는 그 틀 안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앞에 있는 예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VPC라는 큰 틀이 존재하고요. 퍼블릭 서버넷과 프라이빗 서버넷이 존재합니다. 각 계층마다 서버가 두 개씩 계층에서 이루어져 있었고요. 또 서버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버 중간에는 로드 밸런서라는 애가 존재를 했죠. 그래서 VPC란 무엇이냐 보면은 VPC란 Virtual Private Clou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추얼하다, 뭔가 가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프라이빗하다, 프라이빗은 뭐 우리끼리만 사용한다, 뭔가 개인화된 자신만의 네트워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자신만의 네트워크, 사설 IP 대역에 맞춰서 구축.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안방에 가서 리모컨 좀 갖고 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당연히 저희 집에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리모컨을 갖고 올 것입니다. 저희가 근데 안방이 저희 집에만 존재하지 않죠. 앞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뒷집에도 있고 다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헷갈려 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VPC 안에 있고 우리가 안방이라는 것을 어떤 사설 IP 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통신하려면 공인 IP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 공인 IP라는 것은 어떤 집 주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택배를 보낼 때 집 주소 적어서 보내죠. 택배를 받을 때도 집 주소를 적어서 받습니다. 이 택배라는 것을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집 주소, 공인 IP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VPC가 없을 때의 모습인데요.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엮여져 있습니다. 이 C2 인스턴스라는 것이 하나의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버가 각각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VPC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그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VPC A, VPC C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그룹화시켜서 묶어버리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서브넷인데요. 서브넷은 VPC로 그룹화된 네트워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화를 시키긴 했는데 그 그룹화 시키는 것도 너무나 좀 거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 쪼갠다, 네트워크를 쪼개버린다. 그래서 VPC로 그룹화된 네트워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눠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서브넷 A는 뭐 안방이고 서브넷 B는 주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이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서브넷도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넷이 없으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리소스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은 외부 인터넷 접근을 허용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외부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티어에 있는 프론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의 연결을 허용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외부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티어에 있는 RDBMS, MySQL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외부의 접속을 허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되게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고요.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설계를 해볼 건데, 고가용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애나 유지보수 등의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서버에 트래픽을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과부하 영향을 받고 트래픽 증가나 감소에 맞춰서 자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오토, 자동으로 스케일링한다라는 것은 서버의 자원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서버의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그런 그룹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니멈 사이즈, 그리고 디자이어드 캐파시티, 스케일 다운 as needed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쪽 주황 색깔 하나가 그냥 서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사이즈는 서버 하나는 우리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디자이어드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이 서버 2개 정도 유지를 시킬게. 그리고 만약에 요청이 많이 몰려서 또 서버가 더 필요하면 한 4개까지는 최대 4개까지 너네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하에 맞춰서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서 서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 옵션을 주면은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CPU의 사용률에 따라서 서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서버의 사이즈는 이렇게 서버의 사이즈를 조절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부하에 맞춰서 서버를 증설을 했는데 사용자의 요청을 증설된 서버로 보낼 방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보내자니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관리를 개발자가 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도입하느냐? 부하 분산 처리를 해주는 로드 밸런서라는 애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드 밸런서가 맨 앞에서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받고 그 뒷단에 있는 서버로 요청을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뒷단에 라우팅을 시켜준다, 요청을 그냥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랑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로드 밸런서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자동적으로 서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때 로드 밸런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라우팅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요청이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로드 밸런서가 라우팅을 시켜줄 것인지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는데 로드 밸런서 모르고 라우팅을 시켜주면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스 체크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에 패스는 지금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패스에 요청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너 살아있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스를 체크한다, 건강 체크를 한다,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로드 밸런서를 실제로 사용을 해본 건데 위에 보시면은 도메인이 똑같습니다. 주소가 똑같죠. 근데 서버의 IP 주소는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라는 애가 진짜로 이렇게 부하를 분산시켜서 서로 다른 서버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우팅을 시켜주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중단 배포도 쉽게 가능해집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게 배포를 한 다음에 로드 밸런서가 라우팅만 다시 바꿔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중단 배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와 똑같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브넷 알아봤고, VPC 알아봤고, 로드 밸런서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티어는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없다셈을 치고 여기만 바라본다면 끝에 초록색으로 VPC라는 틀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 VPC 안에서 이런 거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파란 색깔, 여기가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 색깔은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그래서 초록색은 퍼블릭 서브넷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티어는 보여줘야 되니까 프라이빗 서브넷 접속을 막아놨구나. 웹 티어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을 수정을 시켜놓구나.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그려져 있구나. 그래서 얘들은 각각 스케일하고 서버가 늘어나고 스케일인 서버가 줄어든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그거를 가운데 있는 이 로드 밸런서 하는 녀석이 라우팅을 시켜주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WS를 사용해서 어떤 레거시 스리티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기반의 스리티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